네, 증시대담 함께하겠습니다. 3월의 시작이 참 좋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또 한 번 미국 증시와 맞물려서 오늘 국내 증시 기대감 품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유연 PB팀장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첫 단추 정말 잘 깬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 증시 간밤에 날아갔잖아요. 물론 지수상으로는 아쉬웠습니다만 특히나 엔비디아가 네. 질주를 해줬기 네.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의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네. 있고요. 근데 팀장님, 3월 2,700선 코스피 지수 네. 돌파할까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어제 같은 기세면 네. 금방일 것 같거든요.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 지수 기준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계속 우호적인 시황이기도 하고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PBR 주식들 관련 주식들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지수에 분명히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몇몇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 아직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네. 좀 한번 이번 달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라는 의문이 아마 드실 수 있는 날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어제도 반도체 쪽에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계좌가 굉장히 좀 풍성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제 아쉽게도 하락 종목이 사실 상승 종목보다 더 많은 날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어느 한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을 때 그 시장과 내 종목들이 맞았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은 시장 굉장히 좋은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어제와 좀 반대되는 어제 좋은 섹터보다는 좀 밑에 있는 종목들 아직 추세가 아직 없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가지고 있는 종목 포트였다라고 하면 시장은 좋은데 왜 내 종목은 별로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 하루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날은 사실 오늘도 사실 그럴 확률이 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사실 시가총액 미국에서도 상위 종목 중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들은 좋았지만 그 외 테슬라라든지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이미 다행히 선반영을 했을 수도 한국이 선반영해서 움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시작 스타트는 좀 썩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분위기도 그렇고요. 좀 모멘텀 공백기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뒷돈으로 좀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속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 섹터 정도만 계속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미국에서 이제 슈퍼 화요일인데 이제 선거라는 변동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양회도 개막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연준의 베이직비 공개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변동성을 갖고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주 추세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시장이 올해 일단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도체 섹터 조금 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섹터 일부 편입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진짜 네.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안 갖고 있으면 네. 지수는 잘 가나 소외감을 네. 크게 많이 느끼는 시점인지라 많이 올랐다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볼 수 있다 네. 말씀 주셨고 조금 있다가 반도체 또 따로 떼어놓고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밸류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 네. PBR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된 이후에 사실상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은 있었지만 맞습니다. 저 PBR주들 불씨는 꺼지지 않은 듯 하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소외됐던 중소형 주들 봐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도 나오고요. 우리 맞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네. 관점이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그렇게 주식상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 중에 하나도 저 PBR 관련 주식이었습니다. 어제 KB금융하고 포스코홀딩스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 주식들도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 실망감에 조금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같이 매도를 동참을 했느냐라고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7,7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를 보면 2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실
거의 한 5조 넘게 또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외국인들의 기조가 바뀌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에 다시 한번 2차 세미나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럴 때쯤 되면 지금보다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련된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 PBR과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수급 유인과 관련된 ETF라던가 예.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십 코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지수 성장주들 반도체나 2차전지 주식들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명히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대형주 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중소형주 말씀하셨지만 네.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가 조금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몇 있긴 합니다만 지금 충분히 대형주 단에서의 먼저 변동성들이 세게 나오고 있고요. 네.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나중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사셔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일부 좀 약간 경계 보초병 정도의 물량 정도는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굳이 중소형주를 하지 않아도 대형주에서 충분한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올 한 해 EPS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거 보면 대형주 단으로 먼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적 개선되는 무조건 저 PBR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 게 아니라 대형주 중소형주 상관없이요. 일단은 실적이 EPS가 좋아지는 실적이 올해 개선되는 저 PBR 주식으로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옥석가리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저 PBR 1배 이하의 저 PBR 주식들 다 소팅도 가능하죠. 근데 그 안에서 올 한 해 개선되고 있고 주식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은 기본일 것 같고 아무래도 또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네. 팀장님, 저 PBR주, 뭐 대형주가 더 낫다 말씀 주셨는데 큰 틀로 봤을 때는 금융, 지주, 네. 뭐 자동차, 네. 마지막으로 강하게 올랐었던 공기업까지 이렇게 아우러 봤을 네. 때는 어떤 업종에 가장 눈길이 가시나요? 지금 다 좋은 거 섹터를 다 말씀하셨는데요. 다 좋아요? 네. 그게 어려우시면 이게 사실 저 PBR 주식들 보면 정말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하셔도 되고요. 사실 최근에 보험이나 은행 주식들이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걸 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게 어려우시면 최근에 출시되어 있는 저 PBR과 관련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TF도 또 하나의 네. 힌트로 네. 주셨네요. 세 번째 이야기 좀 나눠볼 건데 확실히 이제 반도체 앞서 말씀 네. 주셨지만 반도체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더 갈 거라는 시각이 네. 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엔비디아가 간밤에 급등이 나왔기 네.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또 한 번의 반도체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아침 장 초반은 당연히 반도체 위주로 셀 수밖에 없을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일단 AI 시장의 중심이긴 합니다만 주식 시장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HBM과 또는 AI 반도체의 시장의 개화를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도 글로벌 주도주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서게 되면 아마 글로벌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다 하락으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가격 결정권자 또는 이제 가격 설정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AI가 수요도 늘어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GPU의 가격을 결정하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으로 사실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현재 이쪽에서 거의 98% 정도 GPU 시장에서 98% 정도를 엔비디아의 GPU를 쓴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뭐 압도적인 독점권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네. 싫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가 될 거고요. 분명히 이제 뒤따라서 오는 후발 주자들이 뭔가 의미 있는 성적을 낼 때까지는 이런 흐름은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제 밸류에이션 버블이다.
고평가다 이런 계속 이야기는 나오겠습니다만 주가가 꺾일 때까지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90년대 IT 버블 만들 때 MS 이제 OS 이제 그 윈도우 OS의 점유율이 90% 정도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GPU가 98%니까 사실 그때보다 더 센 사실 시장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간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사실 주식시장의 올해 시대를 올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 자체가 AI이기 때문에 예. 이 키워드를 뭔가 부서뜨리는 또는 이제 수급을 좀 분산해서 가져갈 만한 키워드가 등장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트 내에서는 HBM과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은 사실 조금은 더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좀 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내에서 그럼 봐야 되는 섹터는 HBM으로 꼽아주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이제 지난주 말에 이제 전통 레거시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와 D램과 관련된 섹터들도 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HBM이나 AI와 관련된 섹터들의 상승률, 그동안의 상승률과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좀 네.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들이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주들이 꺾이면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저는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꺾이면 아마 다른 2등, 3등과 관련된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다 같이 실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위시한 HBM과 관련된 주식들 검색해 보시거나 또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공개되어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쪽 섹터들, 그쪽 관련 종목들 계속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대장을 보고 우리가 좀 그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HBM 대장을 한미 반도체로 봐주셨고요. 그 이어서 뭐 PSK 홀딩스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팀장님 양회가 개막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칠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매크로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안에서 추세는 뭐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일단은 중국 시장이 그래도 중국 경기가 좀 좋아져야 우리나라 한국 전반적인 흐름이 좀 좋아질 거고 지금처럼 반도체로 쏠림된 현상도 조금은 수급이 좀 분산이 될 확률도 없습니다만 일단 오늘 예정되어 있는 전인대 이제 양회 전인대에서 경기와 관련된 뭐 부양책들을 발표를 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 과거 사례들 보면 경기 전인 이런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주가들이 중국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이렇게 잠잠한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기대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 예상치로도 뭐 특별하게 서프라이즈 할 만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중국 기업들이 일단은 올해 성장률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부양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그 추세가 중국이 계속적으로 사실 상승으로 이어나가려면 올해 중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올해까지는 예상치들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굳이 살 이유가 아직은 올해까지 상반기까지는 안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일단은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우리가 생각한 것 정도 또는 생각한 것 이하의 뭐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혹시나 그리고 주가 반등한다라고 하면 중국 관련 주식들은 조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것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섹터, 모든 나라에 다 투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를 빌미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정리를 해야 될 때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중국 경기 부양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슈퍼데이죠. 이제 미국의 경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승리 거머쥔 주자가 사실상의 대선 후보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어떤 시각이실까요? 변수가 되겠죠. 변수 당연히 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 만약에 혹시나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이슈는 우리가 이미 과거에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변동성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정책들, 조금 이제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관련된 정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포트를 뒤집어 엎고
뭐 그렇게 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선거 자체가 주는 변동성 요인들이 크죠. 그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관련된 산업에서의 좀 센티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이런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변동성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만 올해 주식시장을 하락을 할 수 있는 뭔가 AI를 선거한다고 해서 AI 시대가 안 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 흐름을 깰 수 있는 하락을 이끌 재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변동성 내에서의 포트 조절, 리밸런싱들을 할 수 있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에 뭐 일부 현금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네. 양상들, 그런 재료 이슈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네. 그 안에서 포트 조절은 물론 필수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팀장님, 이번 주에 아까 말씀 주셨던 업종 외에 네. 또 주목해 볼 만한 네. 업종이 있을지 진짜 짧게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반도체 없고요. 볼까요? 그냥? 반도체, 바이오, 저 PBR, 2차 전지 이 네 꼭지 내에서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워낙 핫하게 네. 흘러가는 네 꼭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내에서 우리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시대담 인사드려 볼게요.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유연 PB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